계속해서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최근에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중국. 네, 키워드가 바로 복장 단속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뭘까요? 자, 중국의 한 공원에서 시민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拍照不允许拍了，里面请你们离开拿道。你的祖先被日本人擦去了什么样子了？你还穿那个日本人的服装？ 중국 곳곳에서 경찰이 의상을 문제 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提莫诺。 作为一个中国人来说，你是中国人，涉嫌寻衅滋事，好吧？而且我要穿一个衣服的。好吧，那你们跟我们回去吧，好吧？ 분위기가 험악하네요. 네, 그렇죠. 어휴, 자, 그러다 보니 치마 입은 남성을 제지하기도 했거든요. 네. 那你回到手，我告诉你，大男人穿着裙子在那跟我谈手，你见了你。 자, 중국 당국은 이달 초에 민족 정신을 훼손하는 의상을 착용할 경우 처벌하겠다. 이런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시행 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네, 옷 입는 것도 단속하겠다.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의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사실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인데 강준영 교수님, 중국에서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개혁개방 이전 6, 70년대 이제 한창 사회주의를 더 강조하던 시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 나팔바지라든가 장발 네. 이런 거를 가위로 자르고 하는 그런 규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78년 말에 이제 개혁개방을 선포를 하면서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자연스럽게 대외 개방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이 좀 완화가 분명히 됐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족 정신, 뭐 사회주의 정신 이런 걸 좀 해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기모노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최근에 중국의 사회주의성 강조, 민족주의 강조 이런 거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성 강조, 민족주의성 강조, 그게 네. 뭔가요? 특히 이제 시진핑 정권 들어서고 나서 좀 과격한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풍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애국 집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뭐 여학생들로만 구성된 소분홍이라는 스몰 소분홍. 핑크라는 그런 네. 집단까지 생길 정도거든요. 그 최근에 아시다시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건강을 걱정해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 정부도 이걸 이용해서 이 반일 감정을 좀 고취시키는 거죠. 그 우리 민족 정신에 맞지 않는 일본의 옷을 입는 것은 중화 민족의 정신 세계를 해치는 거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형적인 중국의 애국주의 사조 확대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국 상품을 먼저 소비하자 이런 애국 소비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국 소비 붐이요. 네, 한 주차장 입구에 붙은 이 테슬라 출입 금지. 이 다른 곳에서는요, 테슬라란 이유로 차량 충전을 막습니다. 共藏的是开放给所有的公民用的，我为什么就不能在这里充电？ 자, 이 차량은 갑자기 제지를 당하는데요. 往下面走，临时管控，临时管控。那他们都能走，为什么我不能走？往下面走，因为你是特斯拉。我靠，你们往下面走， 차종 搞 때문에요. 笑啊！ 是有点搞笑，但是你服从。好。 자, 자국산 제품을 소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웨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뭐 단순한 불매 운동이 아닌데요. 그냥 자국의 서비스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행위인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그러면은 외제차도 타지 말아야 되고 국산만 사라. 이제 이런 법이 또 나올까 봐.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지만 어쨌든 얼마 전에 이 중국에서 중앙정부 공무원들 아이폰 사용하지 마라 이런 금지령이 내렸다. 이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중국 당국에서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폰에 보안에 문제가 있다. 보안이 우려된다. 이런 우려 표명을 하기도 했죠. 그 말은 뭔가요? 네, 이 중국 정부가 보안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것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사실은 직접적으로 전달을 한 거죠. 네. 못 쓰죠. 그런 예. 메시지가 나오면. 그렇죠. 누구도 이제 꺼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과의 기술 패권 갈등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복성 경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지금 박 기자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화웨이가 5G 폰을 이제 낸단 말이죠. 중국 기술의 상징인데 네. 이걸 내니까 아이폰 대체 상품도 있다. 이제 그런 일종의 그 애국 소비를 좀 부추기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상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회 안정이거든요. 누구도 안정. 공산당 시스템에 도전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건설을 하는 건데 그런데 뭐 기모노, 아이폰 이런 것들 외래 문화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네. 이용해서 반일 정서, 반미 정서를 좀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내적으로는 지금 요새 중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실업률도 그렇고 뭐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약간 외부로 좀 돌려서 민심을 좀 결속시키려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 김재천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네, 이번 주 세 개의 이목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 곳 장소 같아요. 아하, 보스토친이 그랬죠. 큰 화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난 바로 이곳,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였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3박 4일 동안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총 2,700km를 이동해 왔습니다. 그랬죠. 이 지각대정을 알려진 푸틴 대통령이 30분 먼저 나와 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А что касается космоса, будем помогать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запускать свои спутники? Мы поэтому и приехали сюда. Ну,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оявля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우주기차를 시찰하던 김 위원장이 성큼성큼 다가간 곳 바로 로켓 발사대였는데요. 김 위원장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специально. 네, 전문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 일행의 또 다른 행선지는 군수공장이었습니다. 네. 전투기 공장을 방문해서는 직접 조종석에 앉아보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루어진 북러 정상회담, 김 위원장은 연대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백공과 팽창야망을 추구하는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안정적인 발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보스토친이 우주기지에서 만났다는 게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네. 보스토친이 우주기지가 하면 러시아에서 7조 원을 퍼부은 것으로 정말 많은 예산을 쏟아부었고요. 2,000루블 지폐 뒷면에 등장할 정도로 러시아 첨단 미래 산업의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네. 최근에 두 차례나 인공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의 관심을 끌기에는 정말 적합한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이 실제로 관심이 많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무기 거래 협상 여부였죠. 맞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 기술입니다. 이 네. 인공위성 기술은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로 바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은요, 이 미사일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본토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사거리를 확보했지만 네. ICBM의 최종 관문이라 그러죠. 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하는 지점에서 또 원하는 높이에서 이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밀 유도 기술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러시아에게 전수받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도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각대장 푸틴이 30분을 먼저 나와서 기다릴 만큼 러시아도 북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미 장기전으로 가면서 재래식 전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 재래식 전쟁에 필요한 탄약, 포탄 그렇죠.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사실 중국의 도움을 은근히 기대했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눈치 때문에 그러질 못하고 지금 결국은 유일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밖에 없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신형 전차가 보급될 예정인데 그러면은 북한의 대전차 미사일, 뭐 불세라는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들어오면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나 군사 협력 이런 것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맞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를 찬성한 국가인데 모순적인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나서서 이걸 위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 이거야말로 국제 왕따들의 이상한 프로미스고 이상한 거래다. 아마 자충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이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참 궁금해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요 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안 안에서 북한과 거래, 북한과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이 대북 제재안 결의 위반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이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렇군요. 비판을 지금 우회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 이후의 거래는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놓고 거래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네. 관건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과연 북한이 지금 원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전수해 줄 것이냐입니다. 제가 그럴까요?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술을 갖다가 조금 찔끔찔끔 주면서 지금 밀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북한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무기 지원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황 예의주시해 봐야겠습니다.